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좁은 골목길, 이유진의 오래된 단독주택은 깊은 겨울 정적에 쌓여 있었다. 눈발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깨트리고 있었다. 유진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들어 불면증이 심해졌다. 아마도 35이라는 나이에 대한 불안감과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 때문일 것이었다. 시계는 새벽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유진은 포기하고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며 책을 읽으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몰랐다. 전기포트에 물을 넣고 스위치를 올리자 물이 끓는 소리가 집안의 고요함을 채웠다. 그때였다. 똑똑. 현관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아니, 정확히는 똑똑이 아니었다. 더 둔탁하고 더 절실한 소리였다. 글쩍, 글쩍. 마치 누군가가 문을 핥히는 것 같았다. 유진은 차를 우리던 손을 멈췄다. 이런 새벽 시간에 누가 올 리가 없었다. 더욱이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부산에 살고 있었고 서울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이 시간에 깨어 있을 리가 없었다. 글쩍, 글쩍, 글쩍.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것은 절망적이면서도 끈질긴 소리였다. 마치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있다는 듯이. 유진은 털 슬리퍼를 신고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현관문까지의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더 강하고 급한 긁는 소리만 들려왔다. 마치 시간이 촉박하다는 듯이. 유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새벽에 문을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간절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도어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조금 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과 함께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마리의 개였다. 아니, 정확히는 진도견이었다. 순백의 털과 연한 갈색이 조화롭게 섞인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 개는 처참한 상태였다. 털은 젖어 있어 몸에 달라붙었고 갈비뼈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말랐다. 발가락 사이사이에는 피가 말라 굳어 있었다. 아마도 먼 길을 걸어온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개의 눈이었다. 그 눈에는 일반적으로 유기견에게서 볼 수 있는 두려움이나 구걸하는 표정이 전혀 없었다. 대신 무언가 중요한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마치 군인이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진도견의 앞발 사이에는 무언가가 놓여 있었다. 낡고 더러워진 수건에 쌓인 작은 무언가. 그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이 도어 체인을 풀고 문을 완전히 열자 진도견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여기까지였다는 듯이. 개는 짖지도 않았고 꼬리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유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 수건 꾸러미에 다가갔다. 가까이서 보니 수건이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생명체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시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일까? 조심스럽게 수건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렸을 때 유진의 숨이 목에 걸렸다. 어머나!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아직 탯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몸에는 양수의 흔적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아기의 피부는 추위로 인해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고 작은 가슴이 간신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유진은 즉시 아기를 품에 안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현관문을 닫으려다가 진도견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개는 꼬리를 흔들지도 따라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유진과 아기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깐만, 너도 들어와, 이 추위에. 하지만 진도견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일은 끝났다는 듯이. 유진은 일단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거실의 난방을 최대로 틀고 부드러운 담요로 아기를 감쌌다. 아기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었다. 119 소방서입니다. 신고 접수센터입니다. 저기? 갓난아기가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걔가 진도견이 데려왔어요. 아기가 너무 차가워요. 숨을 겨우 쉬고 있어요. 침착하세요, 신고자님. 주소를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45번지예요. 빨리 와주세요.
때 지금 구급대를 출동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아기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절대 흔들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유진은 자신이 얼마나 떨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던 일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나다니.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진도견이 여전히 현관 앞에 앉아 있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도 걔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파수꾼처럼.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는 15분이 걸렸지만 유진에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아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다. 피부색이 조금 더 분홍빛을 띠기 시작했고 숨소리도 조금 더 규칙적이 되었다. 여기입니다. 유진이 구급대원들을 맞았다. 아기가 어디 있나요? 응급구조사가 물었다. 여기. 거실에. 구급대원들은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아기의 상태를 확인했다. 체온, 맥박, 호흡 등을 체크한 후 곧바로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상태가 어떤가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행히 생체 신호는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요. 함께 가시겠어요? 네, 물론이죠. 구급차에 오르기 전에 유진은 다시 한번 진도견을 바라봤다. 걔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눈발이 그의 털을 하얗게 덮고 있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 걔는 어떻게 하죠? 유진이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일단 아기가 우선이니까요. 나중에 동물보호소에 연락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유진은 그 진도견을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그 개가 아기를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 잠깐만요. 유진이 집으로 뛰어가서 따뜻한 담요와 음식을 가져왔다. 진도견 앞에 놓아주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있어줘. 진도견은 유진을 올려다봤다.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다. 아기는 곧바로 신생아 집중 치료실로 옮겨졌고 유진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다. 1시간 후 소아과 전문의인 김현수 박사가 나왔다. 아기 상태는 어떤가요? 유진이 급하게 물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적절한 처치로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 골든타임 내에 발견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골든타임이요? 신생아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추위에 매우 취약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다. 정말 기적적으로 생명을 건진 겁니다. 유진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 진도견이 정말로 생명을 구한 것이었다. 그런데 아기의 보호자는 어디 계신가요? 김 박사가 물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저희 집 앞에 있었어요. 그럼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미아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북경찰서의 박민수 형사가 유진의 집을 찾아왔다. 40대 초반에 침착해 보이는 형사였다. 정말 특이한 사건이네요. 박 형사가 말했다. 걔가 아기를 데려왔다는 것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박 형사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봤다. 진도견은 여전히 유진이 놓아준 담요 위에 누워 있었다. 음식도 조금 먹은 것 같았다. 이 개가 어디서 왔는지 추적해야겠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겠어요. 인근 상가와 주택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놀라운 영상이 포착되었다. 새벽 4시 50분경 한 마리의 진도견이 무언가를 입에 물고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정말 신기합니다. 박 형사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이 개를 보세요. 전혀 망설임이 없어요. 마치 정확한 목적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직진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중에 아기를 떨어뜨렸을 때의 모습이었다. 진도견은 즉시 멈춰서서 매우 조심스럽게 수건을 다시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 일반적인 유기견이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어요. 박 형사가 설명했다. 이 개는 분명히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한편 이 사건은 빠르게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진도견이 구한 신생아라는 제목으로 모든 뉴스 채널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다. 유진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정말 걔가 아기를 데려온 건가요? 그 개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기의 상태는 어떤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유진은 아직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다. 모든 것이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났다. MBC 뉴스에선 이 사건을 특집으로 다뤘다. 새벽 시간 한 마리의 진도견이 갓난 아기를 물고 와 한 여성의 집 앞에 두고 갔습니다.
아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출생 배경과 이 진도견이 어떻게 아기를 찾았는지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수의사 정호진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며 유진에게 연락했다. 안녕하세요. 뉴스를 봤는데요. 그 진도견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정 수의사는 30대 후반의 경험 많은 수의사였다. 그는 특히 진도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다. 진도견은 정말 특별한 견종입니다. 정 수의사가 설명했다.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직감 같은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는 진도견을 직접 검진했다. 개는 건강했지만 명백히 오랫동안 거리에서 지낸 흔적이 있었다. 발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털에는 오랫동안 목욕을 하지 못한 흔적이 있었다.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 수의사가 말했다. 이 개의 목 뒤쪽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마이크로칩을 제거한 흔적 같은데. 마이크로칩이요? 네, 반려동물 등록을 위한 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일부러 제거한 것 같아요.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다. 왜 누군가가 마이크로칩을 제거했을까? 더 자세한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진도견의 피부 깊숙한 곳에서 마이크로칩의 일부가 발견된 것이다. 칩을 제거하려다가 완전히 빼내지 못한 것 같았다. 이 칩 번호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박 형사가 말했다. 며칠 후 칩 추적 결과가 나왔다. 이 진도견의 원래 주인은 박정순이라는 75세 할머니였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3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박정순 할머니가 이유진 씨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박 형사가 의문을 표했다. 박정순 할머니가 살았던 집은 유진의 집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였다. 할머니의 이웃인 최영자 씨가 귀중한 증언을 해주었다. 박 할머니는 정말 착한 분이셨어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사셨죠. 최 씨가 말했다. 특히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도우셨어요. 어려운 아이들이요? 네, 희망의 집이라고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정기적으로 후원도 하시고 가끔 직접 가서 봉사도 하셨어요.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희망의 집. 그곳은 유진이 2년간 자원봉사를 했던 곳이었다. 혹시 할머니가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있죠. 특히 한 젊은 여자 선생님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어요. 스케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을 돌본다고 하시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아, 이유진 씨였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 할머니는 유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진독에 알려준 개의 일은 할머니와 함께 유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페코는 정말 영리한 개였어요. 최 씨가 계속 말했다. 할머니가 어디 가실 때마다 따라다니고 할머니 말을 정말 잘 알아들었어요. 마치 사람 같았죠. 그럼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페코는 어떻게 됐나요? 할머니 장례식 날 사라졌어요. 아마 슬퍼서 그랬나 봐요. 그 후로 계속 찾고 있었는데 최 씨는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백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자식처럼 키우셨어요. 유진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백호는 할머니를 잃고 방황하다가 어떤 이유로 아기를 발견했고 할머니가 늘 이야기했던 착한 이유진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백호는 어떻게 아기를 찾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유진의 집을 정확히 찾아왔을까? 희망의 집을 다시 찾은 것은 사건 발생 일주일 후였다. 유진은 박 형사와 함께 그곳을 방문했다. 시설장인 김영희 씨는 유진을 반갑게 맞았다. 유진 씨,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시설장님, 혹시 박정순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물론이죠. 정말 고마운 분이셨어요. 매달 후원금도 보내주시고 가끔 직접 오셔서 아이들과 시간도 보내주시고. 김 시설장은 박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특히 임신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했다. 할머니가 유독 관심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김 시설장이 말했다. 송미영이라는 15살 아이였는데 유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미영이, 그 아이는 임신한 상태로 희망의 집에 왔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갈 곳 없는 아이였다. 유진이 특별히 돌봤던 아이 중 하나였다. 미영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글쎄요. 아기를 낳고 나서 연락이 끊어졌어요. 벌써 6개월 전 일이에요. 6개월 전.
시기가 맞았다. 혹시 미영이가 낳은 아기가 미영이가 언제 출산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김 시설장이 파일을 뒤져보았다. 여기 있네요. 11월 15일에 출산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시설을 나갔죠. 11월 15일은 바로 3일 전이었다. 모든 것이 들어맞고 있었다. 미영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강북구 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김 시설장이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뭐요? 미영이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유진 선생님한테 가고 싶다고. 유진 선생님이라면 도와주실 것 같다고. 경찰은 송미영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희망의 집을 나간 후 그녀가 머물렀던 곳들을 하나씩 찾아갔다. 마침내 강북구의 한 고시원에서 미영이의 흔적을 발견했다. 고시원 사장 이철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미영이는 한 달 전부터 그곳에 머물렀다고 했다. 그 아이 임신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이 씨가 말했다. 불쌍해서 방세도 못 받고 있었죠. 그런데 3일 전 밤에 갑자기 사라졌어요. 3일 전 밤이요? 네, 그날 밤에 진통이 온 것 같았어요. 신음소리가 들려서 문을 두드렸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확인해보니 방은 비어있고 이 씨는 계속 말했다. 신기한 게 그날 밤에 개 한 마리가 고시원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진도견이었는데. 진도견이요? 네, 처음 보는 개였어요. 그런데 그 개가 미영이 방 창문 아래서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어 백호는 어떻게든 미영이를 찾아냈고 그녀가 출산하는 것을 지켜봤던 것이었다. 하지만 미영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경찰은 즉시 인근 병원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출산 후 출혈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강북 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간호사 이순자가 경찰에게 연락한 것이다. 3일 전 새벽에 1대 소녀가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왔어요. 이 간호사가 설명했다. 출산 후 과다출혈로 위험한 상태였죠. 신원 확인이 안 되어서 무연고 환자로 처리되었는데 박 형사와 유진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ICU에 누워있는 소녀를 본 순간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미영아. 송미영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창백한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이 새겨져 있었다.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유진이 담당이에게 물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출혈이 심했어서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곧 깨어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미영이 곁에서 밤새 지켰다. 아기는 신생아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고 백호는 병원 앞마당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새벽 5시경 미영이의 눈꺼풀이 떨렸다. 미영아? 미영아 깨어났니? 천천히 눈을 뜬 미영이는 유진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그래 미영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제 아기는요? 안전해. 아기는 안전해. 네가 잘했어 미영아. 미영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어요. 미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영이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녀는 고시원에서 혼자 진통을 겪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병원에 갈 돈도 없었다.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창문 밖에서 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신경 안 썼는데 계속 울더라고요. 창문을 열어보니 한 마리의 진도견이 앉아 있었다. 그 개는 미영이를 보자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개가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아서. 진통이 심해지면서 미영이는 결국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흐려지는 중에도 그 진도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기를 낳고 나서 정말 무서웠어요. 피가 너무 많이 나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이대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 미영이는 절망적인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죽더라도 아기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창문을 열어서 그 개를 불렀어요. 그 개가 마치 제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수건에 싸서 진도견에게 건넸다. 이상하게도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개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그 개에게 말했어요. 유진 선생님께 가져다 드려.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뭐라고? 정말이에요. 저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그 개가 알아들을 것 같았거든요. 유진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백호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의식을 잃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병원에 데려다 줬나 봐요.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미영이를 병원에 데려간 것은 고시원 사장 이철수 씨였다. 그는 아침에 미영이가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미영이가 계속 말했다. 그 개가 정말로 선생님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동물행동학자인 이진우 교수가 관심을 보였다. 정말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개들의 인지 능력과 기억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죠. 특히 진도견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고요. 이 교수는 며칠간 백호를 관찰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다. 이 개는 특정한 냄새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유진 씨가 입었던 옷, 유진 씨가 만진 물건들, 마치 그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냄새로 사람을 기억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뿐만 아니에요. 이 개는 유진 씨의 목소리, 걸음걸이,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호가 미영이에게 보이는 반응이었다. 미영이가 회복되어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백호는 그녀를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다. 이 개는 미영이 씨와 유진 씨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교수가 설명했다. 단순히 냄새나 시각적 정보가 아니라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특히 진도견처럼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견종들은 인간의 사회적 구조를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어요. 이 교수의 결론은 충격적이었다. 제 생각에는 이 개가 박정순 할머니로부터 유진 씨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학습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니가 유진 씨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백호는 그 정보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박정순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조카 박수연 씨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 할머니가 남긴 일기장이었다. 할머니가 매일 일기를 쓰셨어요. 박 씨가 설명했다. 여기에 백호와 유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유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 오늘 희망의 집에 갔다. 이유진 선생님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다. 백호야, 너도 저런 착한 사람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유진 선생님이 미영이를 특별히 돌봐주신다고 한다. 그 아이 참 불쌍한데. 백호야, 우리도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을까? 백호가 오늘따라 유난히 영리하다. 내가 유진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다. 마치 알아듣는 것 같아. 가장 놀라운 기록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일기였다. 백호야, 할머니가 곧 너를 두고 떠날 것 같다.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어. 특히 이유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있지. 만약 할머니가 없어져도 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 유진 선생님을 찾아가렴.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이 일기를 읽은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다. 박정순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백호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영이가 완전히 회복된 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 아기의 양육 문제였다. 저는 아직 엄마가 될 준비가 안 되었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기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유진은 미영이의 손을 잡았다. 미영아, 무슨 결정을 내리든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아기를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언젠가 제가 준비가 되면 다시 만나고 싶어요. 유진은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 그럴게 미영아. 내가 잘 키울게. 유진은 아기의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한국의 하늘이라는 뜻이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백호도 함께 키우기로 결정했다. 백호는 이미 하늘이와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하늘이가 울면 백호가 가장 먼저 달려왔고 하늘이가 잠들 때는 요람 옆에서 조용히 지켰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백호의 입양을 적극 지원했다. 이런 특별한 개를 유진 씨 같은 분이 키워주신다면 정말 다행이에요.
정호진 수의사가 말했다. 6개월이 지났다. 한우리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백호는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백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다. 거실 한쪽에 자신만의 자리를 만들고 매일 한우리를 지켰다. 미영이는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다. 유진의 도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한우리를 보러 왔는데 백호는 미영이를 볼 때마다 반갑게 맞았다. 백호가 정말 영리해요. 미영이가 말했다. 마치 우리가 모두 가족이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어느 봄날 유진은 한우리를 유모차에 태우고 백호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 목적지는 박정순 할머니의 묘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유진이에요. 묘비 앞에서 유진은 한우리를 안고 인사했다. 백호는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백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다. 백호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가 한우리를 바라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한우리는 이제 말을 시작했고 백호를 멍멍이라고 불렀다. 백호는 한우리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다. 미영이는 간호조무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한우리는 유진이 키우고 있었다. 모두가 동의한 결정이었다. 저는 아직 한우리의 생물학적 엄마일 뿐이에요. 미영이가 말했다. 진짜 엄마는 유진 선생님이에요. 그해 겨울 다시 첫눈이 내렸다. 유진은 한우리를 안고 창가에서 눈 내리는 것을 바라봤다. 백호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우라, 저기 보이니? 하얀 눈이 내리고 있어. 1년 전에도 이렇게 눈이 내렸단다. 그때 백호가 너를 데려왔지. 한우리는 백호를 바라보며 깔깔 웃었다. 백호도 한우리를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유진은 일기장을 펼쳐 그날의 기록을 적었다. 1년 전 오늘 백호가 한우리를 데려왔다. 그때는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기적이었다. 사랑의 기적이었다. 박정순 할머니의 사랑, 미영이의 사랑, 백호의 사랑, 그리고 내 사랑이 모두 모여서 이 작은 가족을 만들었다.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백호는 단순히 길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사랑의 길을 찾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연결시켰다. 한우리가 돌이 되던 날 구청의 사회복지사 김민정 씨가 정기 방문을 왔다. 입양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김 복지사가 말했다. 환경도 매우 좋고 특히 저 개가 정말 신기해요. 백호는 김 복지사가 오는 것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한우리에게 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조용히 한쪽에 앉아 있었다. 백호는 한우리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유진이 설명했다. 정말 책임감이 강해요. 김 복지사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말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봐요. 정말 특별한 가족이네요. 한우리가 복받은 아이예요. 그때 한우리가 백호에게 가서 그의 털을 만지며 웅얼거렸다. 백호는 움직이지 않고 한우리가 만지도록 가만히 있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김 복지사가 눈물을 닦았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한우리의 첫 번째 생일을 맞아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찾아왔다. 기적의 진도견 백호라는 제목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PD 이현주 씨는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사실이고 증거도 명확하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촬영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백호와 한우리의 일상, 미영이와의 만남, 박정순 할머니의 묘참배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백호가 한우리를 돌보는 모습이었다. 한우리가 잠들면 백호가 유람 옆에 누워서 함께 잠들고 한우리가 깨면 백호가 먼저 일어나서 유진을 깨우러 갔다. 정말 신기해요. 카메라맨이 말했다. 마치 백호가 한우리의 아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는 6개월 후 방송되었고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방송 후 유진에게는 전국에서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다. 대부분 감동했다는 내용이었지만 일부는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다큐멘터리 방송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희망의 집에 후원금이 쏟아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아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 했던 것이다. 김영희 시설장은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진 씨,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후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새 건물을 짓고 시설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고 있어요. 정말 박정순 할머니와 백호 덕분이에요. 유진은 미영이와 함께 새로운 희망의 집 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박정순 할머니 기념관.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미영이가 말했다. 백호도 함께 왔는데 건축 현장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희망의 집이 새로 문을 연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호가 그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유진이 봉사활동을 할 때 따라온 것이었지만 곧 백호만의 특별한 역할이 생겼다. 백호가 아이들과 정말 잘 지내요. 새로 온 봉사자 박상훈 씨가 말했다. 특히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백호를 보면 마음을 열어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는 청소년들에게 백호는 특별한 치유 효과를 보였다.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였다. 심리상담사 정미경 박사는 이 현상에 대해 설명했다. 백호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판단하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는 이런 존재가 필요해요. 15살 소녀 이지은이는 백호를 보고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이게는 왜 이렇게 따뜻해 보이지? 지은이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백호는 지은이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 한우리가 3살이 되었을 때 백호와의 관계는 더욱 특별해졌다. 한우리는 이제 백호를 백호 아저씨라고 불렀고 백호는 한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어느 날 한우리가 공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 한우리가 울기 시작하자 백호가 즉시 달려와서 한우리의 얼굴을 핥아주었다. 아야 안아야. 한우리가 울음을 그치며 백호를 안았다. 백호가 한우리를 정말 잘 돌봐주네.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말했다. 정말 신기한 개예요. 유진은 한우리가 백호와 함께 자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백호는 한우리에게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한우라, 백호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는 것처럼 너도 백호 아저씨를 지켜줘야 해. 유진이 한우리에게 말했다. 네. 한우리가 백호 아저씨 지켜줄 거예요. 한우리가 5살이 되던 해 미영이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다.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상대방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정우진 씨였다. 우진 씨는 미영이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한우리도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한다고 했다. 유진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아, 네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정말 자랑스러워. 결혼식에는 한우리와 백호도 참석했다. 한우리는 미영이를 미영이 이모라고 불렀고 백호는 결혼식 내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미영이는 백호에게 특별히 인사했다. 백호야, 정말 고마워. 네가 한우리를 구해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 백호는 미영이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마치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영이의 결혼 소식과 함께 백호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외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CNN, BBC, NHK 등 주요 외신들이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한국의 기적 같은 진도견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 Really? A dog brought a baby to someone's door? 미국에서 온 기자가 놀라며 물었다. 유진은 유창하지 않은 영어로 대답했다. Yes, it's true. Baiko is very special dog. 백호는 외국 기자들 앞에서도 당당했다. 카메라가 향해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NHK의 다큐멘터리 PD 다나카 씨는 특히 감동을 받았다. 일본에도 진도견과 비슷한 시바견이 있지만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진도군에서도 백호를 명예의 진도견으로 선정했다. 진도군수 이성호 씨가 직접 상장을 전달했다. 백호는 진도견의 자랑입니다. 전 세계에 진도견의 우수성을 알려준 공로가 크죠. 백호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도견을 입양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유진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에요. 하지만 아무나 키울 수 있는 개가 아니에요. 유진이 입양 희망자들에게 설명했다. 추서심이 강한 만큼 책임감도 크죠. 동물보호센터의 정호진 수의사와 함께 유진은 올바른 진돗견 입양 캠페인을 시작했다. 백호 같은 개가 되려면 주인의 사랑과 인내가 필요해요. 정 수의사가 설명했다. 캠페인의 첫 번째 성공 사례는 박철민 씨 가족이었다. 박 씨는 백호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유기된 진돗견 한 마리를 입양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하지만 백호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죠. 박 씨가 말했다. 그의 진돗견 희망이는 이제 박 씨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다. 백호와 희망이가 만났을 때 두 개는 서로를 알아보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한우리가 6살이 되던 해 드디어 자신의 출생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한우리가 유진에게 물었다. 유진은 이 순간이 언젠가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한우라, 엄마가 이야기해줄게. 하지만 조금 어려운 이야기야. 유진은 한우리의 나이에 맞게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한우리는 정말 특별하게 우리 집에 왔어. 백호 아저씨가 데려왔거든. 백호 아저씨가요? 그래, 한우리를 낳아준 이모가 있어. 미영이 이모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모가 한우리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백호 아저씨가 한우리를 엄마에게 데려온 거야. 한우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미영이 이모가 내 진짜 엄마예요? 미영이 이모는 한우리를 낳아준 분이고 엄마는 한우리를 키우는 사람이야. 둘 다 한우리를 사랑하는 엄마야. 한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백호 아저씨는 내 천사예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백호 아저씨는 한우리의 천사야. 세월이 흘러 백호도 나이가 들기 시작했다. 한우리가 9살이 되었을 때 백호는 이미 10살이 넘은 노견이 되어 있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한우리를 지키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다. 다만 움직임이 조금 더 느려졌고 잠자는 시간이 길어졌다. 백호 아저씨 괜찮아요? 한우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백호는 한우리를 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여전히 한우리 앞에서는 힘을 내려고 했다. 정호진 수의사는 정기검진해내서 백호의 상태를 확인했다. 관절염이 조금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해요. 잘 관리하시면 오래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백호를 위해 더 편한 친구를 마련해주고 관절에 좋은 영양제도 먹였다. 한우리도 백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했다. 백호 아저씨, 이거 드세요. 한우리가 백호에게 특별한 간식을 주었다. 백호는 한우리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간식을 받아 먹었다. 그리고 한우리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다. 한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한우리는 학교에서 자신의 출생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우와, 정말 걔가 너를 데려왔다고? 친구 지민이가 놀라며 물었다. 응, 백호 아저씨가 나를 구해줬어. 정말 용감한 개야. 한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담임 선생님 김수진 선생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우라, 정말 특별한 이야기구나. 선생님도 백호를 만나보고 싶어. 김 선생님은 학급 시간에 한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과 나누었다.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은 꼭 혈연관계만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아이들은 한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다. 한우리가 10살이 되던 해 겨울 백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11살이 된 백호는 이미 노견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백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정호진 수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많이 떨어졌어요. 유진은 한우리와 함께 백호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다. 하지만 백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느려졌다. 어느 날 밤 백호가 한우리 침대 옆으로 와서 누웠다.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온 것이었다. 백호 아저씨, 어디 아파요? 한우리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백호는 한우리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백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다. 마치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백호는 거실 한가운데에 조용히 누웠다. 유진과 한우리가 다가가자 백호는 힘겹게 꼬리를 흔들었다.
백호 아저씨. 한우리가 울음을 터뜨렸다. 백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한우리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리고 유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마치 한우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오후 3시, 백호는 한우리와 유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백호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미영이와 우진 씨, 정우진 수의사, 희망의 집 아이들, 그리고 백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백호는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정우진 수의사가 말했다. 한 생명을 구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줬죠. 한우리는 백호의 사진 앞에서 편지를 읽었다. 백호 아저씨, 정말 고마웠어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저씨는 제 영웅이에요. 하늘에서도 건강하세요. 유진도 마지막 인사를 했다. 백호야, 너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었어. 박정순 할머니께도 잘했다고 전해줘. 정말 고마웠어. 백호는 박정순 할머니 옆에 붙였다. 할머니와 백호가 다시 만난 것이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다. 진도견 백호, 생명을 구한 영웅, 사랑을 전한 천사, 영원히 기억될 친구. 백호가 떠난 후 한우리는 한동안 많이 슬퍼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호가 남긴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엄마, 백호 아저씨가 저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한우리가 물었다. 사랑이야, 한우라.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책임감. 백호는 네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어. 한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해야겠어요. 백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다. 희망의 집에는 백호 기념관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백호의 사진과 함께 그의 이야기가 전시되었다. 많은 아이들이 백호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게 백호는 포기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중학생이 된 한우리는 장래 희망을 수의사로 정했다. 엄마, 저는 백호 아저씨 같은 동물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정말? 왜? 백호 아저씨가 저를 구해준 것처럼 저도 동물들을 구하고 싶어요. 그리고 동물들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유진은 한우리의 꿈을 적극 지원했다. 주말마다 동물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해주었고 동물 관련 책들도 많이 사주었다. 한우리는 특히 유기동물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엄마, 이 개들도 백호 아저씨처럼 주인을 찾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해요. 미영이도 한우리의 꿈을 응원했다. 한우라, 정말 멋진 꿈이야. 백호가 내게 준 사랑을 다른 동물들에게도 전해주는 거구나. 한우리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집에 새로운 가족이 찾아왔다. 유진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된 진도견을 입양한 것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한우리가 물었다. 아직 이름이 없어. 한우리가 지어줄래? 한우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세롬이요.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세롬이는 2살 된 암컷 진도견이었다. 백호만큼 영리하지는 않았지만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다. 처음에는 백호와 비교되어 아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롬이만의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세롬이는 백호 아저씨와는 달라요. 하지만 세롬이도 특별해요. 한우리가 말했다. 세롬이는 한우리를 따라다니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갔다. 백호를 대신할 순 없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주었다. 한우리는 수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었다. 이진우 교수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한우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네가 바로 백호가 구한 그 아기구나. 이 교수가 반갑게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네. 많이 컸구나. 교수님, 백호 아저씨 이야기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내 연구 인생에서 가장 신기했던 사례였어. 아직도 논문으로 인용되고 있단다. 한우리는 이 교수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동물매개 치료를 전공하고 싶어요. 동물들이 사람을 돕는 일을 연구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백호가 내게 준 영감이구나. 한우리가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미영이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아기를 갖게 된 것이었다. 한우라, 너에게 동생이 생길 거야. 미영이가 기쁘게 말했다. 정말요? 축하해요, 이모. 미영이는 이제 완전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우진 씨와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간호사로서의 커리어도 잘 쌓아가고 있었다. 한우라, 네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고마워.
이모도 저를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유진 엄마에게 보내주셔서도요. 미영이의 둘째 아이는 건강한 남자아이였다. 이름은 한빛이었다. 하누리의 한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었다. 하누리 형아처럼 착하게 자라렴. 미영이가 한빛이를 안으며 말했다. 하누리가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백호의 이야기를 다룬 아동도서가 출간되었다. 하누리가 직접 감수한 책이었다. 백호 아저씨와 하누리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하누리는 전국의 초등학교를 돌아다니며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러분, 가족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누리가 아이들에게 물었다. 피가 섞인 사람들이요. 한 아이가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이 가족은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돌봐주는 사람들, 심지어 동물들도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은 하누리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백호 아저씨는 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도 주변의 사람들과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마침내 하누리가 수의사가 되었다. 졸업과 함께 동물 매개 치료 전문 클리닉을 열었다. 하누리 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백호의 사진을 병원 입구에 걸었다. 첫 번째 환자는 트라우마를 가진 7살 소녀 영희였다. 영희는 개에게 물린 경험이 있어서 동물을 무서워했다. 영희야, 무서워하지 마. 이 개들은 정말 착해. 하누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누리는 영희에게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아기였을 때 백호라는 개가 나를 구해줬어. 개들은 정말 착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물이야. 몇 개월 후 영희는 개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 하누리 선생님, 저도 백호 같은 개를 키우고 싶어요. 하누리가 수의사로 일한 지 3년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희망의 집에서 한 임신한 소녀가 찾아온 것이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7살 소녀 수진이가 울며 말했다. 하누리는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머니 미영이를 떠올렸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었다. 수진아, 괜찮아.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내가 도와줄게. 저 아기를 키울 수 없어요. 하지만 아기에게는 좋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누리는 수진이를 위해 좋은 입양 가정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수진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몇 년 후 수진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하누리의 병원에서 일하게 되었다.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수진이가 말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사는 거야. 이제 너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 하누리가 3살이 되던 해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백호의 혈통을 이어받은 새끼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었다. 백호가 젊었을 때 남긴 후손들이 번식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정말요? 백호 아저씨의 후손들이요? 하누리가 흥분하며 물었다. 진도군의 진도견 보존회에서 연락 온 것이었다. 백호의 DNA를 이어받은 새끼 진도견들이 태어났고 그중 한 마리를 하누리에게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하누리는 망설이지 않고 승낙했다. 새로운 강아지는 백호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털 색깔, 눈빛, 심지어 행동까지 비슷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유진이 물었다. 백희요. 백호 아저씨의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백희는 백호의 혈통답게 매우 영리했다. 하누리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아이들과도 잘 어울렸다. 하누리가 결혼을 했다. 상대방은 같은 수의사인 이서영이었다. 서영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백호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은 사람이었다. 결혼식에는 백희도 참석했다. 백희는 결혼식 내내 얌전히 앉아 있었다. 마치 백호가 그랬던 것처럼. 백호 아저씨가 보고 있을 거예요. 하누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결혼 1년 후 하누리와 서영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다. 딸이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서영이 물었다. 백은이요. 백호 아저씨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백은이는 태어나자마자 백희와 특별한 유대감을 보였다. 백희는 백은이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정말 신기해요. 서영이 말했다. 마치 백호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백은이가 3살이 되던 해 또 다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하누리의 병원에 한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온 것이었다. 우리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세요. 그런데 동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누리는 백희를 할머니에게 소개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다.
그런데 백희가 할머니 손을 살짝 핥아주자 할머니의 눈에 빛이 돌았다. 백호야, 백호 왔구나? 할머니가 희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다.